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브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과 저의 현재 상황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기도 훨씬 전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년 자산이 불어나게 하는 가장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실천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법이란 게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소리이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버는 돈의 50%는 S&P 500 투자를 하고 그리고 수도권 7거주 아파트 한 채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월급의 50%밖에 못 쓰니 삶이 빡빡하다면은 자기계발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높여야지 지출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잡다구리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한국 자산은 수도권 아파트를 쭉 보유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모을 건데 모두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투자금은 연금저축과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중간에 인출할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결국에 40대 어느 날엔가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것이고 회사도 다니지 않으면 심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어질 건데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별다른 근거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래라 저래라 훈장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저축하게 되었고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결혼자금도 스스로 모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부모님의 어떤 큰 도움 없이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제 남동생도 서울에서 기계공학과 석사까지 하고 지금 자동차 부품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해놓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경제교육 방법이 꽤 괜찮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단 아버지께서는 전남의 어느 시골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아버지 말씀으로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으셨고 잘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외갓집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오고 바로 봉제 공장에 취직하셔서 솔직히 학력으로는 크게 내세울 곳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쇠를 깎고 용접으로 지잉 지져가지고 기계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평생 운영하셨는데요. 당연히 매출 규모가 작아서 직원 한두 명 쓰는 것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만 단둘이서 일을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아버지 공장에 출근을 매일 하셨고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참 힘든 일이었을 텐데 쇠를 열심히 깎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사포로 연마질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고로 경제관념 교육을 받았다 표현은 했지만 요즘 우리가 떠올릴 만한 부모님과 같이 서점에 가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상머리 교육을 받았다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그런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정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부모님께서는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저와 제 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주말에 다 같이 아버지 공장에 출근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저는 쇳덩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 동생은 옆에서 사포 같은 그 줄칼로 거친 모서리를 갈아내는 일을 도와드리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제 반찬값이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가족 다 같이 산에 올라서 고사리나 냉이, 달래, 죽순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다가 먹거나
근처 물가에 가서 다슬기나 우렁을 잡아서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께서는 저희 형제에게 가정 형편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가 얼마인지, 카드값을 얼마나 돌려막아야 하는 것까지도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두 분이서 대화하시는 내용이었겠지만 저는 이제 귀가 밝고 셈이 빨라서 그런지 마치 저에게도 이제 하는 말처럼 들렸었습니다. 누군가는 10대 청소년에게 부모가 너무 가혹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고 계신지 빨리 깨닫게 되었고, 제 스스로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도 빠르게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을지라도 부모님께서는 늘 저희 형제들에게 강조했던 게 너희들 고등학교랑 대학교 4년까지, 근데 여기서 석사 2년은 이제 제외고요. 어쨌든 그런 학비는 지원을 해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해서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준비를 착실히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야 뭐 대학교 4년 학사만 하고 끝을 냈지만 제 동생은 석사 2년을 더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칼같이 석사 2년에 대해서는 학비나 생활비 지원을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부모님의 경제교육 방법에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 부모님도 이제 공장을 정리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와 제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시면서 이로써 너희와 우리의 경제적인 원조 관계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뭔가 크게 물려주실 수는 없어도 최소한 손은 벌리지 않겠다, 돈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쓰게 하는 일 없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노후 대비를 착실히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의 대학원비를 물론 내주려면 내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돈을 빼서 주고 나면은 언젠가 부모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만큼 자식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손을 내밀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나중에 부모님의 노후와 건강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명시적으로나마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때까지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그리고 부모님 노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을 받은 셈이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은 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만 이 험난한 세상살이 품 안의 자식으로 언제까지 살게 하면서 홀로서기를 방해하는 건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